안녕하세요, 최태웅입니다. 지난 1월 22일 한양령 해제 기대감 그리고 방탄소년단 이슈와 함께 16% 상승한 초록뱀입니다. 초록뱀은 왜 또 방탄소년단과 묶였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리스크 그리고 라인업 준비된 드라마들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초록뱀의 매출액 구성 비율 보니까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그것도 가져왔습니다. 일봉 차트로 보면 꽤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와줬고 제법 상승한 초록뱀입니다. 일봉 차트로 봤을 때 3개월 정도 횡보 기간을 가지고 1월 20일 금요일 어느 정도 주가에서 슈팅이 나와준 초록뱀이죠. 관련 재료 확인해보면 한양령 해제 기대감과 함께 방탄소년단 BTS의 미국 빌보드 석권 소식에 주가가 펌핑 됐습니다. 그리고 초록뱀은 방탄소년단 세계관 관련 드라마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공동 제작 진행 중입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현금 400억을 필살기로다가 방탄소년단 드라마 제작에 사용한다는 건데요. 저는 사실 방탄소년단 관련은 잘 몰라서 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캐스팅은 이미 진행되었다고 하고 제작에 차질은 없어 보이는 듯 하나 정작 주 수요층이 될 팬들은 방탄소년단 드라마를 반대 중에 있습니다. 이유로는 해당 드라마에서 방탄소년단의 실명이 사용되고 이 때문에 캐릭터들의 설정이 실제 방탄소년단 인물과 오해를 사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이름이 아미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방탄소년단 드라마 관련 기사들의 좌표가 찍혔는지 해당 기사들에는 싫어요가 유난히 찍혀 있습니다. 원래 이런 기사에는 좋아요도 싫어요도 그렇게 찍히지가 않는데 참 신기합니다. 방탄소년단 드라마 관련은 기대감으로도 초록뱀의 주가가 충분히 갈만한 재료라고는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초록뱀은 최근에 아주 이슈였던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제작하기도 했고 2화까지 방영된 최근 드라마 결혼작사 이혼작곡도 제작했습니다. 결혼작사 이혼작곡도 2화까지밖에 방영이 안 됐지만 무척 재밌다고 하고 시청률도 첫 화에 6% 이상이 나와줬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이것저것 많은데 드라마에 관심이 없던 저도 봤던 나의 아저씨도 초록뱀 제작 드라마였네요. 그래서 가져와 본 초록뱀의 나의 아저씨고 차기 기대작으로는 그날밤이 있습니다. 김수현, 차승원 씨가 주연이고 BBC 크리미널 저스티스를 한국식으로 리메이크 한다고 하여 기대 중이라고들 합니다. 초록뱀에게는 이런저런 호재들도 많고 쟁쟁한 드라마도 많긴 한데 현재 밸류는 재무제표만을 지표로 삼았을 때 다소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1월 22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3천억 수준이고 최대 주주가 쉽게 많이들 접근하시는 네이버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최대 주주는 W 홀딩 컴퍼니로 상장사고 물류업 관련입니다. 유상증자로 인해 지분율이 낮아져 20% 정도 소유 중입니다. 초록뱀 재무제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6년에는 꽤 현금 창출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었던 초록뱀입니다. 그 이후 이렇다 할 현금 창출 창구가 없어서 매출액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캐시플로우도 그렇게 막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전환사채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해 차입도 많아진 상태고 이래저래 해당 재무제표만 놓고 봤을 때는 3천억이라는 시가총액이 다소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현재 초록뱀에게 있어서 방탄소년단이라는 카드도 있고 한양령 해제 그리고 콘텐츠 사업의 밸류 자체가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가치 평가가 매우 힘든 영역입니다. 또 OTT 관련주에 대한 밸류는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지라 한국에서도 초록뱀이 3천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일 테고요. 다음으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 초록뱀 주머니에는 현금성 자산이 약 400억 조금 안 되게 있습니다. 이 400억을 필살기로다가 방탄소년단 드라마에 꽂는 것이고 이렇게 자체 제작을 통해 OTT 관련 협상에서 수익성을 높이겠다라는 의미 같은데 기대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큰 리스크가 전환사채입니다. 이것저것 전환사채가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도 힘들 것 같고 한눈에 들어오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쉽게만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금융 부채로 분류된 시비가 있고, 해당 시비는 초록뱀 주가와 시비 행사 가격 차이가 발생되면 이를 파생상품 손익으로 회계 처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현재 초록뱀의 상태로 봤을 때 뭐 쉽게 마탱이 갈 기업은 아니지만, 사채가 초록뱀의 주가보다 저렴해지면 나중에 전환권이 행사되었을 때 손실로 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돈을 아무리 잘 벌어와도 재무제표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겠죠. 결론적으로 재무제표와 전환사채 시비 등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찌저찌 확보된 현금 400억으로 초필살기 방탄소년단 드라마를 준비 중이니까 과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초록뱀 매출액 구성도 가져와 봤습니다. 가져오지 말까 하다가 이것저것 재밌는 게 껴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방송 관련 매출액이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실 거고, 그 밑에 보면 매니저멘트 매출이 5% 정도 있고, 외식 사업도 하고 있는 초록뱀인데, 연예인 하하가 광고 모델로 있는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 초록뱀에서 운영 중이었네요.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세상의 모든 아침 레스토랑도 초록뱀에서 운영 중이고요. 해운대 LCT 전망대도 초록뱀이 임대를 내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세상의 모든 아침은 예약 안 하면 창가 자리 앉기 힘들 정도라서 장사는 잘하고 있죠. 매출액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말이죠. 이외에도 코스닥 상장사 스카이 E&M의 최대 주주로 초록뱀 미디어가 있습니다. 최근 핫한 2차전지 관련주로 분류되기는 하는데, 잠깐 확인해 봤는데 기술력이 있는 기업인지도 의문이고, 재무제표도 그렇고 그렇게 이것도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껴있는 초록뱀인데, 현재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건 단연코 방탄소년단이고, 이외에도 이미 대박이 난 펜트하우스 시즌 1에 이은 펜트하우스 시즌 2를 제작 중이라고 하고, 차기 기대작으로 그날 밤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비록 재무제표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단연코 비싼 영역의 초록뱀입니다. 그러나 OTT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세가 무섭고, 실제로 기업 재무제표가 턴어라운드 하는 OTT 관련 업체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3천억이 초록뱀에게 있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는 그 누구도 평가하기 어려운 가운데, 초록뱀 주주분들이 많을 텐데 전고점 뚫고 날아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이상이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잠잠해지긴 했는데, 아직도 뭐 300명, 400명, 500명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또 올게요.